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람 브레인은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을 모방해서 인공적으로 뇌를 만들어 보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Artificial Neural Network Machine Learning Classifier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기계학습 분류기인 거예요. 그래서 Artificial Neural Network는 얘는 통상 특별한 일이 없으면 슈퍼바이즈 머신 러닝이에요. 우리는 unsupervised 머신 러닝은 안 배웠잖아요, 그죠? 슈퍼바이즈와 unsupervised의 특성을 슈퍼바이즈도 아니고 unsupervised도 아닌 그런 머신 러닝은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이라 하거든요. 강화학습이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슈퍼바이즈드 머신 러닝에 집중하고 있어요. 슈퍼바이즈드와 unsupervised를 다 알고 나면 강화학습 배우는 것이 낫습니다. 강화학습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맥클라렌 피츠가 뉴런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정은 이 뉴런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는 안 몰라요. 몰라서 뉴런을 모사해서 생각하게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뉴런, 모든 인간은 이 뇌를 뜯어서 안에 살펴보면 신경이 있는 거예요.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뉴런 하나 어떻게 생기냐면 맥클라렌 피츠는 신경학자들이니까 이렇게 전자적으로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입력 정보를 받아서 그 입력 정보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나면 출력하는 형태 모양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뇌의 한 파트를 딱 슬라이스 내서 떼서 현미경으로 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알아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뉴런 하나는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고, 전자적으로 여러분들이 빵판에 브라이트보드 빵판을 하잖아. 초록색 보드에 뉴런 모양으로 브레인을 만들려면은 뉴런 하나를 만들 때 이렇게 신호가 들어가서 뭔가 아프시 나오게 그렇게 납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나갈 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 배웠을 때를 잠시 앞으로 가장 초기로 돌아가면 40년, 43년에 맥클라렌 피츠가 그 전자적인 뉴런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튜링이 AI 하자 해가지고 다트머스 2층에서 그룹 만든 거죠. 그룹이 뭐라 그러지? 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 그룹이 가장 앞서 나가면서 이제 AI 테크닉을 했어요. 개발했죠. 그러한 개발했는 테크닉들을 여러분들이 쭉 배웠고요. 갑자기 이제 뉴런과 관련된 것은 계속되어 왔었어요. 연구가 계속되어 왔었는데 2012년이 되면서 빅뱅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성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몇 학번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몇 살이었어요? 자, 그래서 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미지넷이라는 거 데이터베이스 알죠? 그죠? 이제 이 이미지넷에 대해서 닙스라고 하는 학회가 있어요. 이 학회에서 2012년이죠. 그 전까지는 Artificial Neural Network이 사람의 브레인을 모사해서 충분히 연습되고 실험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능이 이 정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니아 어느 정도 잘 되지만 지니아가 옛날부터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성능이 한 60%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제 얘가 마이트, 그러니까 진드기네 컨테이너쉽이다, 모터 스쿠터다. 이 이미지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게 모터 스쿠터로 그
센서가 태깅돼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모터 스쿠터를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걸로 태깅돼 비슷한 이미지에 태깅돼 있었는데 이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이닝도 쓰고 테스트도 쓴다고 했는데 테스트는 안 본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모터 스쿠터라고 맞춘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오파드는 배경이 블랙이니까 어쨌든 얘도 맞췄죠. 나쁘지 않네 성능이. 이 립스라고 하는 학회는 컴퓨터공학 중에서 뉴런 그러니까 신경망 기반 접근으로는 전 세계 1등 학회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뉴런 기반 접근을 할 때는 립스에 대고 하죠. LLM 기반은 SL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있고 각각 분야마다 1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미지넷을 분류를 하는데 분류 카테고리가 그때 뭐 80개다, 1000개다 이렇게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미지넷을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인데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으로 분류를 하겠다라고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이때 처음으로 제안한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 근데 처음으로 제안. 처음으로 요 녀석을 제안하고 컨볼루션은 이제 컨볼루터라는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뉴럴 네트워크에 섞었을 거라고는 하이브리드 이렇게 섞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던 거야.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분류를 해보자라고 해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 팀이 해본 거죠. 해봤는데 얘가 뭘로 태깅돼 있었냐 하면 그릴로 태깅돼 있었는데 아니야 컴포터블이야 라고 시스템이 응답한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머쉬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깅이 되어 있는데 머쉬룸은 두 번째가 아가리기야 라고 태깅을 합니다. 아가리기 뭐지? 찾아보니까 딱 이렇게 생겼어. 빨간 광고 버섯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 태깅이 뭐였냐면 정답이 체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달마시안이면 라고 태깅을 한 거야. 마지막도 마다가스카르 캣인데 스콜러 몽키가 마다가스카르 캣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렇게 태깅을 거예요. 그래서 체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태깅을 더 잘하고 태깅도 다 이제 박사들 쓰지만 졸면서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태깅도 당연히 노이즈가 있어. 근데 시스템이 더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전까지는 이 정도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립스 컨퍼런스에서 이미지넷을 가지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고 하는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고 하는 걸 돌리니까 성능이 폭발적으로 좋아졌다는 게 보고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를 배울 때 12년도에 빅데이터, 빅컴퓨팅, 딥러닝 이런 개념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립스 컨퍼런스 이후부터 딥학습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따라올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내가 이제 조금 어려운 데까지 가보고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3학년 때 중국에서 더 어렵게 배우기 때문에 약간 오늘 한에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UML의 모양을 잘 알아야 아까 전에 보니까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 Deep Learning이라고 했잖아요. 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컨볼루터를 붙인 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가르쳐 줄게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공부가 있어가지고 그 온라인 동영상 강의 하겠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6월 8일 날 그 동영상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대한 강의를 하고 우리 딥러닝까지 다 배우고 끝나는 겁니다. 학기가 오늘은 Convolutional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들어가기 전에 핵심적으로 딥러닝의 핵심 파트를 구성하는 뉴럴 네트워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뉴런은 요 뉴런을 여러 개를 쌓아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쨌든지 간에 이 뉴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데. 그래서 여기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덴드라이트로 여기 촉수가 있는 거야. 촉수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 촉수에 있는 시냅스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 그 공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전자적인 정보 내지는 단백질 정보 혹은 호르몬도 단백질이니까 그러한 정보들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덴드라이트, 촉수 부분에 시냅스라는 공간들이 일부 공간들입니다. 그 공간으로 화학적 케미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이 세포가 받아가지고 뉴런 세포가 받아서 여기 핵 부위에서 무언가 이 정보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정보 처리를 하고 이 정보를 다음 뉴런으로 넘겨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야. 아무 정보나 넘겨주지 않아요. 정보가 들어왔어. 그런데 그 뉴런이 알아서 activate 이 정보를 firing 발사할지 말지를 뉴런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모았다가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뉴런마다 자기가 파일링하고 싶은 정보에 따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신경학자들까지 아직도. 뉴런을 발견해서 얘들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게 최근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얘가 파일링 하는 거죠. 이 정보를. 그러면 이 전기 신호가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인의 신경학의 축입니다. 성인이 아니면 어떻다고 했어요? 요 파트 멜리언 스위스 파트가 이제 없어.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가.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물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뭐 물으면 보니까. 자, 요렇게 멜린 스위스가 있으면은 점핑한다. 정보가. 점핑을 해서 고속도로 형태로 정보가 굉장히 빨리 이제 파이어링 되고 해당 정보가 터미널을 통해서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뉴런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발사된 정보를 덴드라이트가 시냅스에서 다시 받겠죠. 다시 받고 발사해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저게 생각이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죠? 저게 생각이 들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뉴런들을 첩첩 산중으로 쌓아가지고 매기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해서 이것이 실제로 뭔가 처리가 되고 계산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덴드라이트 파트에 정보가 뭐라고 봅시다. 이 덴드라이트가 많겠죠. 덴드라이트 촉수 부분에 굉장히 이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만한 파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 1에서 정보 n까지 들어갈 수 있는 파트들이 있는 거죠. 이때 이 정보는 내 얼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은 640 by 640 6636 3만 6천 맞나요? 맞죠? 3만 6천 픽셀로 이루어진 수치 정보잖아요. 3만 6천 픽셀로 이루어져 있죠. RGB도 컬러도 다 숫자가 들어요. 그래서 컴퓨터 내에서는 모든 게 다 숫자죠. 사람 얼굴도 숫자,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도 숫자, 모든 건 다 숫자.
정하고 싶을 때 이 입력은 사람 얼굴에 대한 이미지 픽셀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력을 덴드라이트에서 봤는데 아까 봤던 그 덴드라이트의 촉수가 촉수마다 이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증폭시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증폭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증폭기를 제로로 만들면 증폭 안 되니까 그냥 제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1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각 촉수마다 덴드라이트의 각 파트마다 웨이트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X1 정보가 들어갈 때 W1 웨이트가 곱해지고 XN 정보가 들어갈 때 WN 웨이트가 곱해지는 그러한 모양의 지금 덴드라이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덴드라이트에서 정보를 증폭시켜서 받았다는 거죠. 감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정보는 사람 얼굴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음성 신호 정보가 음성 신호도 모두 다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죠. 시간에 따라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죠. 음성 신호를 한꺼번에 병렬로 여러분들한테 확 뿌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시간에 따라 순서적으로 정보가 숫자로 귀를 때리니까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음성 신호 정보가 어떤 특정 파트만 들어가고 처리되고 그 다음 음성 신호 정보가 탁 들어가고 처리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덴드라이트 파트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이 정보, 음성 신호 정보, 얼굴 신호 정보라고 하는 이 정보는 요 세포의 뉴클러스 핵 파트, 중간 파트, 세포의 넓적한 중간 초록 파트에서 다 모아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 정보가 다 모아져서 이렇게 서메이션 다 더하기를 해주는 것이 기본 계산이에요. 더하기를 해서 더하기를 하고 이 뉴런이 어떤 특정 트레스홀드 그래서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각 뉴런마다 기준을 가지고 특정 기준을 넘으면 내가 받은 이 정보를 받았는 정보를 다 지금 더하게 했잖아. 받았는 정보를 다 더하게 했는 이 정보를 내가 다음 뉴런에 넘겨주겠어 하고 파이어링 하겠다. 그 파이어링 함수를 어떻게 디자인했냐 하면 공학 수업 들을 때 스텝 펑션 많이 나오고 써볼 텐데 피크, 힘의 피크 확 때리는 하는 공부하기 싫으면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럴 때 short impulse, 아주 짧은 시간에 가해진 힘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스텝 펑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힘을 시뮬레이션으로. 그래서 요 트레스홀드 T라고 생겼는 요게 계단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특별하게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특정 트레스홀드를 넘어가면 스텝 펑션으로 뛰는 거예요. 뛰면서 앞에 있던 정보에다가 곱하기 스텝 펑션은 기본적으로 이 스텝이 1계단이야. 2계단이 아니야. 높지 않아. 1계단이야. 1이야. 그래서 요게 이 소스는 요 선이 숫자가 1이에요. Y축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정보가 있을 때 트레스홀드를 넘으면 특정 정보가 트레스홀드를 넘으면 해당 정보에 1을 곱해서 아웃풋으로 발사 파이어링을 나가거든. 파이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도록 뉴런을 수학적으로 또한 컴퓨터공학적으로 전자적으로 만약에 뉴런 기반으로 반도체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G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웃풋인데 이 G라고 하는 것은 1이고 T가 넘으면 G, Y축 G는 1값이고 그렇지 않으면 0값이 곱해져서 앞에 더하게 했던 정보가 나가게 된다. 그때 스텝 펑션을 씁니다. 그래서 보면 뉴런 artificial
artificial neural network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아 이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생기거나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얼굴 이미지가 어쨌든 입력으로 주어지는 거야. 주어지면 그 정보를 입력단은 그대로 그냥 웨이트 안 곱하고 그냥 쓱 받아들여요. 쓱 받아들여. 출력단은 뭐냐 하면 출력만 내는 뉴런이에요. 출력만.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강도영 교수 얼굴, 여기 학생 1 얼굴, 학생 2 얼굴 이렇게 출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첫 단을 input layer라고 부르고요. 마지막 단을 output layer라고 불러요. 그래서 artificial neural network은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분류, classify하는 게 분류. 그게 이것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력단은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겼고 입력단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뉴런이 특별한 기능 없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받고 그 다음 이 중간에는 아주 기초적으로는 이제 뉴런이 한 레이어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이게 기본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모양인데요. 교수님 우리 머리는 브레인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뉴런이 들었던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한 레이어 이상 쓰면 너무 계산이 복잡해져서 기본적으로는 한 레이어를 씁니다. 딥러닝의 할아버지 아주 표준 딥러닝 지금도 당연히 쓰이고 있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도 원 레이어예요. 100개 정도 쓰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 레이어만 씁니다. 자, 그래서 기본은 한 레이어만 깔아도 뭐가 돌아가는구나.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 그리고 얘들은 각각의 뉴런이 우리가 뼈도 요 모양대로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기냐 하면 얘가 덴드라이트에서 정보를 받겠죠? 이렇게. 그래서 덴드라이트 파트에서 정보를 받고 이 뉴런에서는 일단 정보를 다 받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 더하기 하는 거예요. 서메이션. 더하기 한 다음에 이 뉴런에 threshold를 넘으면 정보가 꽉 찼다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threshold를 넘으면 이제 다 더 있는 정보에 스텝 펑션 1 곱하기 해서 파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노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움직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덴드라이트마다 다 다르게 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어떻게 주냐 하면 웨이트 1, 웨이트 2, 웨이트 3, 4, 5, 6, 7, 8 웨이트를 엄청 많이 줘요. 이렇게. 그 다음 웨이트는 그러면 다른 건가요? 당연히 다릅니다. 얘가 지금 바로 출력층을 묻었으니까 얘는 웨이트 없이 그냥 가는데 만약에 여기 은닉층을 이 뉴런을 레이어를 3개 더 깔아. 그러면 나가면서 다시 웨이트 곱해지고 나가면서 웨이트 곱해져서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조금 이따 다시 보여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뉴런을 표현하는 거고 들어오는 정보는 덴드라이트에 입력되는 정보들이구나. 얘들이 웨이트 W로 곱하기가 다 된다. 그러면 교수님 뉴런을 몇 개 써야 될까요? 이거는 디자이너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바이브 코딩에서 만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세팅해줘야 되는 모델 셀렉션에서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 artificial neural network 쓸 거야. 그 중에 쓰려고 하니까 뉴런 몇 개 써야 되지? 이런 정보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이퍼 파라미터. 그런데 여기에 붙어 있는 W들 있죠. 얼만큼 곱해줘야 될까? 얼만큼 곱해줘야 될까? 이 W.
이 W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수학 프로시저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W는 저번에 여러분들 오늘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종합 설계 타임이에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gradient descent라는 테크닉을 써서 그 테크닉을 써서 이 레이트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변수인데 내가 시스템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그러한 변수들을 파라미터. 그래서 모델 셀렉션을 할 때 파라미터가 몇 개인지 또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려면은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가 처음에 유전자 개체수 몇 개 쓸지 또 크로스오버 오퍼레이터는 뭘 쓸지 혹은 뮤테이션을 몇 % 시킬지 이런 거 다 사람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이퍼 파라미터 그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 레이어 중간에 실질적으로 뉴런의 역할을 해주는 조롱한 단을 원 레이어만 썼는 것이 이제 기본 구조인데요. 이 기본 구조가 사람마다 원 레이어 아니고 3개 이 안에 10개 레이어를 쓰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섭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이런 모델을 쓸 때는 여기가 중간에 이 파트가 블랙박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여기 블랙박스야. 왜? 디자이너마다 디자인하기 나름이니까 결과만 나오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버피팅을 시키든 뭘 하든. 그래서 블랙박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있는 뉴런의 층들이 있죠. 이 층이 잘 알려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숨겨진 층이다 해갖고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은닉층은 사람마다 원 레이어 쓸 수도 있고 100개 레이어 쓰는 사람도 있고 10개 레이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써요? 랩마다, 연구실마다 아니면 회사마다 자기들이 써봤던 문제에 적합한 레이어 수를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노드 수도 알고 있고.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부족해요. 여러 모델들은. 자, 딥러닝과 딥뉴럴 네트워크를 헷갈리지 마세요. 딥러닝은 다음 시간에 나하고 배울 거니까 딥러닝이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오늘 딥뉴럴 네트워크만 기억하면 이제 그것과 구별이 잘 돼요. 딥뉴럴 네트워크는 이 히든 레이어가 이 히든 레이어를 여러 개 쓴 것을 딥하게 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은 레이어를 원 레이어, 투 레이어 정도밖에 안 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뉴럴 네트워크 나중에 나도 수업 들으면 해볼 텐데요. 보통 레이어 하나 아니면 레이어 많아야 3개만 써도 성능이 한 90%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쓴다라고 하면 이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네트워크를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딥 러닝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다른 관점에서 딥하다. 그래서 딥뉴럴 네트워크는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히든 레이어가 여러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뉴런 하나가 보세요. 뉴런 하나가 덴드라이트에서 정보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파이어링 하는 거야 정보를. 그래 술도 넘었네. 파이어링 하자라고 해서 다 했을 때 다른 뉴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때 이 엣지에 웨이트가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다 붙어 있어. 앞플 레이어 연결할 때만 그냥 바로 들어가. 그래서 인플 레이어와 아웃플 레이어는 그 입력과 아웃풋에 철저하게 충실한 그런 역할을 하는 단순한 노드들이고요. 중간에 있는 이 히든 레이어가 굉장히 복잡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때 교수님 우리 뉴런에 얼마만큼 데이터라이트를 줘갖고 얘를 다 연결할까요? 고민하니까 다 연결해.
연결해. 그래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는 fully connected network 있어요. 이것은 fully connected.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드를 많이 쓸수록 찾아야 되는 웨이트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그죠? 뉴런을 많이 쓸수록.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제 뉴런으로 꽉 차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런으로 꽉 차 있는데 이 뉴런을 오늘 수학적으로 혹은 공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봤잖아. 얘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어쨌든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브레인은 이제 이걸로 이루어졌는 거예요. 뉴런을 잘 보니까 입력은 정해져 있잖아. X 값은. 무슨 입력을 줄지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얼굴 이미지 줄 거야. 나는 음성식을 줄 거야. 그래서 트레이닝 셋을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미 이렇게. 그래서 입력은 어떻게 들어올지 X1부터 XM까지 트레이닝 셋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 셋은 정해져 있어.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 숫자가 무슨 값인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밸류가. 그러면 나의 브레인은 들어가서 보니까 이 밸류를 증폭하는 W 또 여기서 뭔가 정보가 많아지면 파일링 할 수 있는 정보 threshold T W와 T로 이루어진 여러분들의 머리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브레인은 뉴럴 네트워크 그 중에서도 물론 딥 뉴럴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뉴런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딥 뉴럴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한 네트워크를 내가 표현해보자 라고 하면 각종 W와 각종 T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 프로세싱이 끝나고 나면 이 얼굴 이미지가 누군지를 아웃풋으로 G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각 사람마다 이 함수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W와 T를 찾으면 여러분들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방. 그렇죠? 디뉴럴 네트워크인데 W와 T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입력과 출력은 학습 세트가 있으니까 정해져 있다. 물고기 이미지를 주면 걔가 연어인지 쌀먼인지 씨베스인지를 어쨌든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